지자, 무위. 지혜로운 사람은 무위, 함이 없다. 조작이 없다. 그런데 우인, 어리석은 사람은 자박, 스스로 자기를 묶는다. 자, 무위하고 반대말이 지금 자박이죠. 이해되나요? 네. 무위는 분별심을 한번 이겨선 사람, 생각이 한번 끊어져 본 사람, 이게 무위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무심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무위예요. 무심의 전제는 무위의 전제는 무심이에요. 내가 무위적으로 하려면 무심에서 하면 무위가 돼. 유심에서 하면 유위가 돼요. 지금 이 천지에는 법이 있어서 한 인간이 꾀를 내가지고 유위를 하면 보여버린다 이거예요. 이 말은 민심이 다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주지를 않아요. 무심해서 하면 다 통하는데 유심해서 하면 자기 혼자 깨부리고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버리는 상황 이해되죠? 그게 자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말할 것이 없이 분별심이 없는 무심으로서는 평상심을 무위라고 불러요. 평상심을.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그러잖아요. 무위가 도다. 왜냐하면 무위는 함이 없는 함인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납득해 주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런 도인들은 한 생각 일으키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를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일 없으면 가만히 있고 일이 필요하면 한 생각 일으키면, 여러분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장님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요. 신장님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불사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사할 때 신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고.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호천사가 계셔서 알아서 천사들이 하지 인간이 나서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책에는 임성합도란 말 나오잖아요. 임성, 성품에 맡겨서 합도, 도에 합해진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지자무위라고 해서 무위로 해야 되는구나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자무위예요, 우인자박이에요? 아유 뜨끔해. 우인자박이면 유의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다시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자무위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나도 무위로 해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우인자박이다 이거예요. 우인자박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으로 수행을 해서 무위로 들어가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가만 앉아가지고 나 지금부터 무위법으로 수행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명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살펴야 돼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마지막은 천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천명에 맡긴다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찬스가 안 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의법의 도는 형, 수, 파, 리. 이때 형은 지금 우리한테는 화두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그 상황에서 견디는 거, 그 집중하고 있는 거. 형이란 말은 화두의 상황에 줄여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게 화두.
그것이 우리한테는 기본 형이에요. 형, 폼, 가닥, 폼. 그러면 수, 그걸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해야만 집중이 돼요. 처음부터 초심자가 처음부터 나는 집중한다고 팍 되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사실은. 수없이 갈고 닦아야 돼요. 제가 활로 수행하는 것도 소개했지요, 그죠? 그 독일 철학자가 일본에 참선하러 갔다가 다리가 너무 굵어서 좌선이 안 되니까 동료 교수들이 궁도를 가지고 참선해라 해서 그 사람이 오이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쏘기의 선이라는 유명한 책을 이렇게 자기 공부한 기록을 남겼잖아요. 거기도 보면 끊임없는 폼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학습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몇 년 만에, 그러니까 활터에 가서 쏘는 게 아니고 가마떼기 앞에서 쏘는 연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간 시키더래. 너무 지루하게. 그리고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스스로 자기도 가늠이 안 되는 상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쏘는데 스승이 갑자기 탁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왜, 스승님, 왜 항상 나를 나무라시더니, 왜 저한테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자네한테 절한 거 아니야. 자네한테서 나온 부처에게 절을 한 거야. 그 순간은 쏘다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 상태에서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그 한 물건이 나와서 쏜 거. 그때는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스승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쭉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도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쫙 될 때는 이 어마어마한 무한 겁의 시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머지 일상에서도 그 도가 적용이 돼요. 스위트 스팟이. 전 테니스를 쳐봐가지고 스위트 스팟의 그 맛을 알아요. 정말 그 라켓 한가운데 공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그 나도 없고 상대방도 없고 공도 없고 하여튼 그 기가 막힌 그 타점이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나이스 샷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그러잖아요. 공을 던질 때 완전히 무아지경에서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것이 몸에 익어가지고 한 사람 몸에서 생각 없이 나올 때, 그게 있고 익어가지고 한 인간에게서 생각 없이 그런 동작들이 나올 때,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그게 평상심의 세계야. 그걸 평상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갈고 닦아서 자기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러려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중은 생각이 끊어지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폼을 배워서, 기본 폼은 그 에피소드, 화두라고 하는 에피소드 속으로 내가 간절하게, 정성껏 간절하게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태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때 육조 해능이 앞에 나타난다니까. 그 상황이 자기한테서 펼쳐진다니까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끊어져 버린다. 근데 그렇게 그 상황이 현실화 될 때는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턱 앉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익어져서 정말로 어느 순간에 집중이,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볕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울 때 처음부터 초점이 안 맞아요. 자꾸 해보고, 근데 어느 순간 불이 팍 붙은다. 근데 아무튼 그 불씨 하나가 정말 붙을 때 한 인간의 업장이
정말 인간의 업장이 녹으면서 한 환골탈태가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서 보살행이 정말 나오는 그 경지가 펼쳐진다. 근데 그것이 맨입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몸으로, 철저하게 몸으로 닦아 들어가는 세계다. 도의 세계는. 이제 그걸 지금,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실천은 어려워요. 지자 무위인데 우위는 자박이다. 지금 들어오지요? 네. 다음에 옆에 가서 법은 무위법. 항상 법은 이법, 다른 법이 없는데 이 말은 항상 법은 일법이에요. 이때 법은 뭐예요? 의식이에요. 그냥 딱 한마디로. 법이란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은 다른 의식이 없어요. 의식 입장에서는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에 나타난 그 어떤 영상도 거울에 나타난 거고, 바다 입장에서는 어떤 파도도 다 그냥 물이에요. 다시. 바다 입장에서는 그 어떤 파도도 전부 물이다. 법은 무위법. 다른 법이 없다. 법 자체에는. 그런데 망령되게 스스로 애착. 사랑해서 집착한다 이 말이죠. 애착. 법은 다른 법이 없다 이 말은 요 보도마크가 새기면서 공이에요. 법이란 것은 보도마크의 세계 측면도 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때는 일체법이라 그래요. 제법 무화할 때 제법. 이때 법은 영어의 sing. 제법 everything. 일체법 everything. sing. 색. sing. 또 법이라고 하고, 이것이 본질인 의식도 법이라고 불러요. 다르마, 진리도 법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현상도 법이라고 부르고 본질도 법이라고 불러서 현상도 의식이고 본질도 의식이라는 뜻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은 무이법, 다른 이법이 없는데, 이 말은 모양은 보드마크하고 책이 다르지만 이것이 의식이 인연따라 각자 드러난 모습이라는 면에서는 평등해요. 모양은 자유지만, 따로따로 자유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평등해. 이 둘을 같이 보지 못하면 어리석게도 스스로 애착. 보드마크는 싫고 책은 좋고, 이게 이제 분별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애착도 애착의 원인은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하면서 동시에 이게 같다는 걸 보면서 분별하는 것을 이제 후득지라고 불러요. 자, 공부가 모르는 사람은 분별만 해. 분별. 공의 자리를 한번 본 사람은 공의 자리에는 무분별. 분별이 없어요. 근데 공에 머물지 않고 공하고 색이 중도가 되는 같은 걸 알면 같은데 모양은 다르잖아요. 같은데 모양은 달라서 그것을 후득지라고 불러요. 한번 그러니까 평상심을 깨닫고 나오는 마음을 다시 분별, 무분별, 후득지, 무분별 득, 얻는 지, 후득지. 제가 발음이 덕인지 득인지 이게 안 되니까. 산은 산이다, 분별. 산은 산이 아니다, 무분별. 역시 산은 산이다, 후득지. 그러니까 요 분별, 무분별, 후득지는 유식사상, 불교 유식사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 3단계로 이야기를 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유의법의 세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텅 빈 자리를 본 다음에 무의법이 이제 된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소리가 아니고 평등하게 보고 한다. 하는데 하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여튼 이건 터득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몸이 부닥치면서 이것이 한 통 속인데 각각 달라서. 그래서 무분별 후득지에서 이 평상심의 세계로, 보살행의 세계로 들어가면 무엇이 길러지느냐 하면, 이걸 이제 마조선사가 호시라고 불렀어요. 호랑이 눈이라고 불렀어요. 우보. 소처럼 걷는데 눈은 호랑이 눈이다. 우보 호시. 마조선사는 어떤 사람인가? 소처럼 느릿느릿 걷는데 눈은 호랑이처럼 매섭다. 이 말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분별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은 분별을 잘 못해. 역설적으로. 답게가 분별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지금은 못해. 근데 한번 마음이 비워진 다음에 제대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분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간 단계의 무분별이 공부 목적이 아니에요. 분별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시의 핵심은 그 기미를 알아채는 거예요. 기미. 무슨 기미가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각자가 평상심이란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기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은 척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해요. 이 마음이 비운 사람은 무심자리와 소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래서 기미가 빨리 파악이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가 무분별에 바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에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정말 사업 잘하고, 주부는 정말 가정살림 잘하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를 잘하고, 또 회사의 종업원은 자기 맡은 역할을 잘하고. 전 한 번씩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그 고기 구워주는 그 직원들한테 감명을 받네.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을 여러분, 척척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도의 세계다 이거예요. 이거 들어간 도의 세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돈을 보기를 뭐 돌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공부한 사람은 정말 돈에 갈통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 근데 사업가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돈 분리예요. 도와 돈은 분리, 둘이 아니야. 정말로 돈을 운용을 잘하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해서 크게 벌어서 크게 보살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일을 잘하게 되는, 우리 공부는 분별을 철저하게 잘하는 거지. 그러려면 욕심이 한번 비워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각설하고 공부가 깨재재하게 공부하면 안 돼. 툭 터져가지고 마음을 무심한 다음에는 자기 그릇을 키워서 정말 큰일을 하는, 그게 보살행이에요. 우리 공부가 지금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지금 형수파리의 도를 제대로 닦아서 잘 쓰자.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 공부가 그냥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혜로 바뀌려면 반드시 몸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몸으로 공부한다 이 말은 집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집중하면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머리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으로 공부해서 몸이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의 흐름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서 무심한 상태가 기본 나의 모드가 되어서 평상심을 썼다가, 그러니까 무심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무심 평상심이 중도의 도달한 건 이해하시겠어요? 무심으로 돌아갈 때를 살인도.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이는 칼, 살인도. 이때 사람은 분별심이지. 분별심을 죽여버리는 칼. 근데 그것이 다시 활인도,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면 그 분별심 하나하나를 제대로 분별해내는 지금 상황이 되나요? 지금 무심, 평상심, 살, 활, 자제, 살, 활, 자제. 그러려면 항상 자기가 오뚜기가 딱 바로 설 때처럼 자기 기본 모드가 한번 자기한테 확립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확립되려면 한번 끊어져 봐야 돼요. 근데 안 끊어진 사람한테는 마지막 팁. 한번 딱 끊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기 전의 상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기 전의 상태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매일 밤에 다행스럽게도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충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갈 사람은 끊어진 세계가 그렇다는 걸 우리 경험으로 매일 경험한다. 딱 끊어진 세계가 매일 밤 자는 그 세계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을 멈추는 이제 훈련은 또 해야 돼. 현상에서. 그러니까 한번 알고 하면 훨씬 더 이 효과는 빨라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참 제가 힘들어요. 제가 곤욕을 겪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로 이렇게 딱 가두어가지고 동굴 속으로 밀어넣어서 이 체험을 하게 할 때는 일절 말을 하면 안 돼. 제 처지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걸 견뎌내는 곰이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입을 열면 안 되고 입 열면 여러분 생각만 복잡해져. 궁두로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야기가 갔는데 칼로 사람을 참선시키는 거. 그 대목이 저는 제일 인상 깊어요. 그래서 한번 젊은 사람이 참선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칼로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하는 소리가 칼로 하는 참선은 다른 게 아니고 안 맞는 거다. 분별에 빠진다 이 말은 깨어있는 것을 놓친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현재에 깨어서 현재를 스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분별을 놓치지 않는 그건데 스핑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분별한단 말인데 분별한다는 말은 생각이 잠긴다는 말이잖아요. 생각에 잠기는 순간 그 사이가 지하고 끊어져 버린다. 깨어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잠기는 순간 여러분 생각에 잠기는 순간 눈앞의 현실을 놓친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부는 눈앞의 현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칼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의 현실을 놓치면 칼에 맞는다.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배우러 왔으면 이제 다 서명 다 받겠지. 어떤 무슨 걸 해도 나는 법적으로 이걸 소송을 안 건다. 이런 걸 다 쓰고 들어왔겠지. 하여튼 그런 사람한테 가르칠 때는 스승이 가르칠 때는 무조건 맞지만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스승하고 함께 이제 같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나무도 같이 하고 밥 짓고 밥 먹고 온갖 일상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에 빠지면 칼이 들어온다. 몽둥이. 칼 대신에 몽둥이. 그러니까 몽둥이로 가르친다. 근데 일상에서 상대방이 제자가 생각에 빠진 것이 보이기만 하면 칼이 그러니까 몽둥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 아픈데 그래도 배울 거냐 해서 배우겠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상을 사는데 상대방이 생각이 들어가면 스승이 귀신같이 알아채지요.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생각 들어가면 잘 보여요. 우리 손녀가 깨부리면 제가 막 알아버리는 것하고 같아. 그 정도 차이예요. 진짜 애하고 어른의 차이처럼 이 생각의 세계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그렇게 보여버려요. 그러면 영락 없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막 엄청 맞겠죠. 처음에는 엄청 맞아요. 근데 맞다 보면 이제는 기미가 발전해. 이 말 아시겠죠? 기미가 발전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벌써? 그게 딱 와. 감이 와. 그래서 깨어있고, 이게 훈련이 된다. 몸이 이제 안다. 안 봐도 몸은 다 보고 있다.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안 맞게 되는, 실제로 수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처절하지요? 처절한데 효과는 정말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공부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 이거지. 네, 여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이 도의 세계에서는 몸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몸으로 공부하는 데서는 한치도 공짜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분별심은 강하고 생각도 강하고 그 생각이 한번 이렇게 멈추는 그 힘을 내가 가지기에는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책에는 모든가 자 지도문안, 유형, 간택 이거 다예요. 이미 진리는 완성되어 있다. 다만 너가 분별, 간택, 취사하는 이것만 하지 말라. 자 바꿔가지고 다시 중도, 문안, 유형, 생각. 실감 납니까? 중도는 이 본질이 현상으로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는 이 중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생각에 빠지지만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그렇게 하나 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의 화두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간다. 화두 속에 있으면 생각이 못 빠져요. 해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진실되게 그 상황이라면 앞에 육조 해능이 있으면 내가 감히 생각을 해요? 생각 못 해요. 진리가 뭐다 하면 입 열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생각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런 깨를 못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그 상태를 견디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엉뚱하게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하면 안 돼. 어째서 뭐라 했을까? 안 돼. 다 생각이야. 그거 자체가. 지금 이해돼요? 어째서 하면 생각이야. 바로. 돌아가 버린 거야. 안 돌아가고 견디는 거. 이것이 화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딱 스승이 있고 내가 지금 딱 그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데 돌아가면 안 돼. 그 버티는 거. 여기 화두예요. 여기 화두 핵심이에요. 371 필요해. 지금 그게 하여튼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화두 하나를 제대로 들자. 이제 법문 듣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는 필요하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었으면 생각을 다스리는 그것을 실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 초심자 이거는 이제 참선할 때 기본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산만하다면 정말 내가 산만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예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옛분들은 전부 호흡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심이 되기 전에 일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깨닫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하자면 이 생각이 멈추는 게 깨달음이니까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은 깬다 꿈에서 깨는 거하고 물건이 깨는 거하고 이 다 같은 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깨져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 있는 분별심이 깨지는 건데 이 분별심을
깨는 방법은 제가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본으로 많은 일반 명상에서는 호흡에 이제 집중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자기가 해보고 정말 내가 산만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다스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호흡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호흡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은 하나로 모이게 돼. 그러니까 호흡의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기초라서 제가 여러분은 이미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호흡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것이 좀 닦이면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기본. 하나는 선리, 선의 이치를 이렇게 알아듣고 아까 말한 뭐 중도 실상이 어떤 걸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들으시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그거는 그냥 호흡을 가만히 호흡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로 모이고 산란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위에 이제 분별심을 끊어 들어가는 좀 강력한 집중. 그게 지금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에다가 화두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초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일일이 제가 다 말하기는 지금 아니고. 그래서 화두하는 거 하나는 제대로 하자. 화두는 인연따라 처음부터 화두 바로 들어와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는 간단하게 이 화두라고 하는 대화, 선의 역사에서 이 대화가 펼쳐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한번 에피소드가 펼쳐진 그 상황에 내가 대입을 했어. 지금 스승이 던진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충실한가. 그래서 스승이 원하는 것은 입 벌려서 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스승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이 하나의 감옥처럼 그 사람을 가두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소리예요. 지금 들어옵니까? 입 벌려서 답을 하라 소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의 감옥이니까 그 감옥에서 너가 스스로 벗어나봐라 이 말이거든요. 벗어나려면 생각이 멈춰야 되고 생각이 멈춰야지 분별심이 한번 빠지니까 그걸 통해서 감옥에서 너가 스스로 풀려나보라고 하고 이 말을 던진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대하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의 태도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이 말 대하는 사람한테는 말 자체가 감옥이에요. 여기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감옥이란 말은 어떤 쎄한 에너지를 느끼게 돼요. 이 질문에 어떤 쎄한, 그 쎄한 걸 제가 원효 스님이 각설이표를 만들어서 얼씨구, 절씨구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얼어붙는다. 이 질문 앞에서 딱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질문 앞에 서면 이 질문이 나를 얼어붙게 한다. 이 질문이 감옥이 되어서 나를 누르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얼어붙는 느낌, 아이스, 프로전 하는 내가 얼어붙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마비되는 느낌,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마비되는 느낌, 얼씨구, 절씨구의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고 호랑이가 되어서 여기서 뛰쳐나가면 안 되고 곰처럼 우직하게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의 목적은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생각이 끊어질 때 분별심이 빠지고 그 증거는 화두가 타파된다. 화두가 타파된다는 말은 더 이상 화두가 감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알아 이거는. 자기도 알고 스승도 보면 알아요. 일단 생각이 돌아가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텨라. 눈동자 돌아가지 말고 버텨라. 이 질문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점점 이 질문에 힘이 빠져요. 그렇다 하면 왕창 깨진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정오의 체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해야지 일어나지. 그냥 막연하게 부분만 들어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직접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문 앞에서 얼어붙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느껴보라 이거예요. 네, 그거를 3일, 3, 7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처음부터 얼어붙는 것도 자꾸 해봐서 집중을 자꾸 해봐가지고 이거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상황이 딱 맞았을 때 쫙 얼어붙어서 정말 꼼짝 못하는 그 상황이 와서 거기서 이제 쑥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쑥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집중의 세계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분별심이 끊어지는 체험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100번, 1000번 말로만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힘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다 이 말은 경계에서 분별심이 난동을 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에서 내 마음이 무심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해서 들어가는 도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또 하고 일단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 얼어붙는 날이 무슨 말인지, 이 화두 앞에서 내가 얼어붙는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를 해보라 이거예요. 맨입이 안 돼요. 공짜가 없어. 내가 저지른 잘못된 습관을 지금 고치는 방법인 거예요. 실제로 고쳐야 고쳐지는 거지. 그냥 말로만 100번, 1000번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같은 질문인데 현장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같은 질문인데 현장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큰 소리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 네. 이해한 것이 뭡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화두하는 법이 여러분 이해한 것이 뭡니까? 했을 때 돌아가면 안 된다고. 꽉 막혀야 된다고. 그냥 안 돌아가는 거기서 견디라고요. 이게 지금 화두법이에요. 이미 법문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치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입이 뭐라고 달달달달 했어. 근데 그건 아르말이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화두의 목적은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저는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처음에 화두 처음 했을 때 머리에 시멘트를 확 부은 것 같아서.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머리통에 갑자기 시멘트가 확 부어가지고 이게 막 굳어 들어가니까 끼익 그 생각이 못 들어가서 끼익 하는 그 느낌, 그 얼어붙는 느낌, 독이 전신에 퍼지는 느낌, 머릿속이 그냥 독으로 꽉 차는 느낌, 그걸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습하면서 지금 실감을 나게 하는 지금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수업 시간을 뒷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잠시나마 이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비결이다. 이거 외에는 참 인간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근데 이거 그냥 이 질문이 이해한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시멘트 덩어리가 돼가지고 머리에 지금 확 부어졌어. 굳어버린 그대로. 그 상태를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두의 그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이 자리를 안다, 모른다도 상관없어. 소용없어.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또 이 자리에 대해서 뭐 너무나 멋지게 책 한 권을 다 쓸 수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는. 전부 머리가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거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 생각이 아예 그냥 굳어가지고 끼익 그냥 굳어버리는 거, 멈추는 거. 이게 강력한 거예요. 1박 2일 할 때는 많이 울잖아요. 이래 되면. 굉장히 막 이게 요동을 치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짧게나마 해봅시다. 한번 크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이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마치면서 저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육조 해능과 눈싸움 하는 건데. 눈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빤히 보고 있다가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지요. 맞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하고 물었어. 그럼 내가 지금 그 질문한 사람 눈을 보면서 눈싸움 하는 그런 집중인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눈싸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오래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는 거. 피하지 않고 그 눈길을 견디는 거. 호랑이처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눈싸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끼어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는 거. 그걸 실제로 하는 거. 굉장히 강력한 집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호흡도 말했지만 사실은 다 생략해버리고, 모든 기초수행 다 생략해버리고, 처음부터 눈싸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활구화두의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로 딱 마주하고 눈싸움에서 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걸 견디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고 뭔가 일어난다니까. 엄청난 일이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최고로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의 세계가 열려요. 이걸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마다 간단하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초점 맞춰 들어가는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